오늘 살펴보실 내용은 급성 허리 통증 효과적인 치료 방법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이렇게 급성으로 백페인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더운 여름이고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니까 선풍기나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냥 맨바닥에 누워서 주무시다가 혹은 얇은 이불 하나 이렇게 깔고 주무시다가 허리에 무리가 가서 활동 중에 이렇게 급성 통증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만난 환자분을 어떻게 치료했는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환자분의 증상은 텃밭에서 이제 깻잎을 따시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신 뒤에 앉기도 힘들고요, 누웠다 일어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가 제일 힘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앉아 있는 자세 자체가 이제 너무 힘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갑자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 쭉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니까 이제 텃밭에서 깻잎을 따기 위해서 이제 허리를 숙였는데 이제 그때 심한 통증이 느껴졌대요. 그런데 요 사이에 최근 한 2주 정도를 더워서 원래는 맨바닥에서 주무시지를 않는데 이 아파트 거실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얇은 이불을 깔고 이렇게 주무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허리에 묵직함이 좀 통증으로 되어버린 거죠. 자, 이분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어떤 지금 상황인지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실게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돌아눕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왼쪽 SI 조인트 문제거든요. 중간에 이제 SI 조인트와 관련된 검사를 했을 때 이쪽 왼쪽 SI 조인트와 또 세이크럼과 룸바에 만나는 부분 다 왼쪽에서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졌던 경우였어요. 그래서 우측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눕기가 너무 힘들었죠. 또 반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또 돌아눕기도 힘든데 굳이 어느 쪽이 더 힘드냐를 따지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눕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 이제 왼쪽 SI 조인트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L5하고 세이크럼이 만나는 파셋 부분 있죠.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제 생긴 거예요. 양쪽 일리움을 컴프레션 테스트 했을 때요. 양쪽 일리움을 컴프레션 테스트 했을 때 이제 해당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부분에 이제 통증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풀온에서 양 팔꿈치로 이제 짚고 일어나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파셋에 심한 통증을 이제 느끼시는 그런 상황을 제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설을 세운 것은 왼쪽의 SI 조인트, 특히 이쪽 세이크럼과 일리움 사이, 그리고 세이크럼과 연결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걸로 보고 이제 치료에 들어갔는데요. 사실 이렇게 아큐트 페인으로 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앉을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또 누웠다 일어나기도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환자분들은 당황하게 돼 있어요. 특히 이 환자분도 이러한 경험은 처음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당황하는 그런 경우를 좀 제가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앞으로 진행되는 통증의 양상이 어떻게 변할 건가 좀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좀 안심을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세이크럼이 좌측 이 세이크럼 베이스 부분이 여기 우측 세이크럼 베이스 부분보다 후방으로 되어 있는 걸 촉진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 좀 이쪽 왼쪽 세이크럴 베이스가 이제 후방으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SI 조인트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특히 세이크롬과 일륨이 만나는 이 리가먼트들, 이 부분에 이제 텐션이 강해지거나 혹은 인플라메이션이 생겼을 확률이 높고요. 또 심해지면 이쪽 L5하고 왼쪽 세이크럴 베이스 이 부분이 만나는 파셋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약간 벌어지는 듯한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린만 테크닉에서는 뭐 FRS 타입 그리고 이제 세이크럼은 약간 BST에 관한 그런 측면으로도 볼 수 있는데, 좀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통증으로 환자분은 지금 아큐트 페인을 호소하시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치료했는가, 다음 슬라이드를 보실게요.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제가 한번,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왼쪽 세이크럴 베이스 부분이고 L5하고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주먹을 이렇게 더 회전시켜서 이 세이크럼, 후방으로 나와 있는 이 세이크럼을 안으로 밀어 넣는 데 좀 집중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조금 더 돌려가지고요, 이 세이크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약간 룸바와 세이크럼 사이에 어느 정도 벌어지면서 생기는 이 장력, 이것도 조금 감소하기 위해서 이런 자세로 이제 슈파인에서 제가 이제 환자분 골반 밑에 제 주먹을 넣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치료를 적용했습니다. 한 5분 정도 이대로 있었어요. 제 손이 괜찮냐고요? 침대가 좀 푹신하고 일반 매뉴얼 베드, 전동 베드에서 이렇게 있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 손마디 이런 부분들이 아픈데, 저는 이미 단련이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그렇게 큰 통증은 느끼지 못했어요. 좀 아무래도 눌리면은, 손이 눌리면 좀 피가 안 통하는 그런 건 있지만, 이제 5분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이제 환자가 어떻게 되었는가 이따 다음 슬라이드에서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이제 제 치료를 하는 손의 모양이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가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쪽은 이제 우측이 되겠고요. 여기 반대쪽 이렇게 넘어가면 이쪽이 이제 왼쪽이 되겠는데, 제가 이제 손의 모습을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회전한 룸바 쪽 그리고 일리움 그 세 부분이 만나는 그 부분을 누테이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자세를 취했습니다. 깨끗이 지우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면, 실시를 했고요. 이제 환자분에게 잠깐 중간 점검 할 겸 잠깐 앉아 계셔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앉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앉으실 수가 있으니까 무릎의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무릎의 힘으로, 손 짚지 말고 무릎의 힘으로 그럼 한번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일어나셨습니다. 네, 페인이 훨씬 줄어들었죠. 자, 근데 여기 일어나는 여기 상황에서요, 조금 보시면 자, 여기서 이제 좌측 세이크럼이죠. 여기는 지금 이제 보시는 부분은 우측이고요. 좌측 세이크럼이 이제 해결되고 났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원래는 세이크럼이 이상이 없었을 때는 바로 여기 니 조인트에서 힙 조인트로 딱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 있는 세이크럼이 누테이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힙 조인트의 무브먼트가 아직 그렇게 매끄럽지를 못해요. 힙 조인트의 무브먼트 자체가. 그래서 저는 이 중간 점검을 통해서 제가 해야 할 2차적인 목표를 뭘로 세웠냐면, 세이크럼을 바이라테랄, 그러니까 양쪽 세이크럼이 모두 카운터 누테이션과 누테이션이 잘 일어날수록 하는 것을 1번으로 잡고, 2번은 힙 조인트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환자분은 지금 이러한 통증을 처음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 쓰는 단계적 노출이라는 이 상황을 사용했습니다. 토드 하그로브 교수님이 집필하신 The Better Movement라는 책에서는 이 단계적 노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단계적 노출이란 위협을 주는 움직임 혹은 자극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결하면서도 완벽한 문장인 것 같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극의 양이나 시간을 조절해서 신경계에서 위협으로 느끼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영상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단 앉을 수 있으면 무릎의 기능을 활용해서 니조인트 전략을 사용해서 위협을 주는 움직임을 바로 제가 늘리게 된 겁니다. 무릎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일단은 일어나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경계에서는 앉았다 일어나는 이 자세가 할만하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할만하다는 건 내가 문제가 없는 거구나 하고 앉았다 일어나는 자세에서는 통증을 크게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부상의 원인이 되었던 움직임을 통증 없이 수행한다면, 통증 없이 수행하게 되면 뇌에서는 앞으로 위협할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통증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그대로 멋진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단계적 노출이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뭐와 똑같다? 요즘 코로나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위협의 예방접종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환자분은 지금 SI 조인트 페인이라고 저 치료사는 가설을 했고요. SI 조인트 부위에 대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 있을 때 통증이 일단 줄었고요. 앉을만한 상태까지는 회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더 조금 노출을 시킨 겁니다. 일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러한 동작을 더 이 환자분에게 노출을 시킨 것이죠. 근데 위협이라고 생겼던 동작이 위협이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 순간 그것은 바로 여기까지는 내가 허락할 수 있겠구나 라고 우리 뇌에서 판단하고 통증이 점점 감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위협의 예방접종이다 라는 개념이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침대에서 앉았다가 일어났다 이 동작을 한 두세 번 정도 반복한 다음에요. 이제는 침대에서 앉는 게 아니고 완전히 쪼그려 앉은 그 퍼포먼스를 한번 제가 수행해 보게 됐습니다. 올바른 스쿼드 자세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생각하지 않았고요. 일단 단계적 노출을 통해서 환자가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줄게 만드는 것이 1번이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그리고 디테일한 움직임은 조금 통증이 줄어가면서 잡아나가기로 저는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히 이제 쪼그려 앉았다가 다시 이제 일어나는 그 동작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동작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손은 안 씁니다. 손은 안 쓰고 이렇게 딱 지금 쪼그려 앉았어요. 쪼그려 앉아서 자, 혹시 허리 괜찮으세요? 했는데 허리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할만해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자세로 그냥 있으실 수 있어요. 통증 없이. 자, 놀라운 일이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무릎 손 짚지 않고 그대로 일어납니다. 네. 아까 전에 보셨던 슬라이드의 장면에서요. 침대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은 조금 더 위협에 더 노출을 시킨 거죠. 그래서 예방주사를 한 번 더 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아큐트 페인이 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굉장히 난감해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매뉴얼로 치료를 하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체충격파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쓰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아큐트 페인에서요, SI 조인트 BST와 관련된 혹은 BST 개념을 모르시더라도 세이크럼을 만져봤는데 세이크럼의 모양이 비대칭이에요. 한쪽이 좀 튀어나와 있고 한쪽이 안으로 좀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는 리가먼트 텐션이 과도하게 증가된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체해 충격파를 뜨는 것은 오히려 더 자극을 줄 수 있는 일입니다. 통증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까지 퍼포먼스 움직임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천장관절의 안정성과 힙 조인트에 대한 부분, 네, 아까 쪼그려 앉을 때 엉덩이가 뒤로 훅 이렇게 뒤로 나오는 거 보셨죠? 힙 조인트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다음에 이제 내원하시게 되면 이제 이 두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환자분은 지금 1회 치료했고요. 1회 때 지금 여기까지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쪼그려 앉기 여기까지는 되는데 훅 뒤로 빠져요. 보시는 것처럼, 예, 고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통증 없이 버틸 수 있어요. 예. 1회 치료 만에 이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죠. 만약에 소도구를 쓴다 하면 여기 발 위에 밸런스 볼을 하나 더 놓으면 단계적 노출의 세 번째 단계가 되겠죠. 여기 맨 바닥이 아니라 밸런스 볼을 놓고 이 위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한다면 훨씬 더 단계적 노출이 증가되게 되겠죠. 아마 고관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쓰게 될 거고, 이제 앵클에 대한 센서리 모터 트레이닝까지 같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기 발 이 부분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시키는 데 필요한 소도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이제 이런 소도구들이 있다면 이제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활용해서 적용해 보시면, 네, 더욱더 효과적인 치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아큐트 페인 환자분이 왔을 때 어떻게 치료했는지, 지금 1회 치료했거든요.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간이 수요일 자정이에요. 예, 갓 12시가 좀 넘어갔어요. 자정. 수요일 0시가 좀 넘어갔는데 이제 오늘 오시게 돼요. 2회차가 오늘 오시게 돼요. 오늘 오시게 됐을 때 저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더 조금 보강하는 쪽으로 치료를 해서 2회차, 3회차, 4회차까지 마무리 짓는 거를 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환자분들 만나시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에 한번 반영해 보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오늘의 포인트는 이거였죠. 역시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진짜 좋은 방법이에요.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이 방법에 단계적 노출이라는 개념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으로 오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 아니죠. 이제 오늘 수요일 또 만나시는 환자분들과 즐겁게 또 치료하시고 즐기는 치료 되시기를 바랍니다.